주말 내내 이어졌던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의 여파, 오늘 이데일리 기자님 모셔보고 저희가 전반적인 이야기부터 이 향후 상황에 대한 진단들 함께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ICT부의 최연두 기자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2,300만 가입자입니다. 국민 절반 이용자 수이고요. 국내 최대 또 이동통신사이지 않습니까? 이 SK텔레콤 지난 18일 해킹 경위와요. 그리고 어떻게 알려지게 된지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우선 언론 보도를 통해 이번 해킹 사고가 알려진 건 지난 22일 오전 9시 50분경입니다. 이데일리 단독 기사를 통해 처음 밝혀졌고요. 이제 사고 경위를 좀 보면요. 이제 SKT가 사내 시스템에서 이제 비정상적인 데이터 이동, 그거를 최초 인지한 시점이 18일 오후 6시 9분입니다. 그래서 같은 날 밤에 11시 20분 내부 조사 과정을 통해서 이제 유심 정보 관리 서버에 악성 코드가 감염됐다. 이제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용자의 유심 정보 일부가 유출된 것을 확인한 시점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튿날인 19일 오후 11시 40분경이고요. 그래서 이제 SKT가 이것을 이제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한 시점은 20일 오후 4시 46분경입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 이제 처음 비정상적인 데이터 이동을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47시간 정도 지난 상태였고요. 이제 현재는 이제 과기부와 인터넷진흥원 중심으로 민관 합동조사단이 꾸려졌고요. 사고 경위와 피해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 중입니다. 그래서 조사 결과는 한두 달 내로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피해 규모는 아직 특정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기자님 말씀해 주신 대로라면 이제 해킹 사실을 법정 신고 시한이 넘어서서 신고를 한 건데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사고 발생 시간을 고의로 수정했다라는 의혹까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규정 위반 왜 그랬는지 이유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사이버 침해 사고를 인지한 후 24시간 이내에 과기정통부나 인터넷진흥원 관계기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KT는 사실 이번에 신고를 이제 47시간 지나서 했다는 건데요.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법상으로 신고 기한을 넘긴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이제 망법 위반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법에 따라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가 유출 혹은 노출됐다라고 의심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72시간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사건 일지를 보면 지금 이 부분도 어긴 것으로 보이고요. SKT 입장을 밝혔는데 최근 설명회에서 사건 발생을 인식한 직후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고의성은 없었다. 이렇게 말한 상황입니다. 네. 사안의 중대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는 데 좀 시간이 걸렸고 그 사이에 걸렸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 사이에 이용자들의 불안감은 커졌던 상황인 거죠. 네, 늑장 신고, 봐주기 논란 등이 제기되고 있는 현 상황인데 이 정보라는 게요. 사실 유심 정보를 해킹하게 되면 복사된 유심 칩도 만들 수가 있고 또 복제 폰이 만들어지게 되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해서 이런 금전 탈취도 혹시 가능한 건지 궁금하거든요. 네, 우선 전문가들 입장을 좀 들어보면 금전 탈취 가능성은 좀 미미하다, 적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좀 살펴보려면 해커가 어떻게 유심 복제폰을 만드느냐 이걸 조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해커가 A 씨라는 사람의 복제폰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면요, A 씨 명의로 핸드폰 2개가 새로 생긴 것이죠. 근데 유심 정보가 똑같은 휴대폰이 동시에 유심 정보가 똑같은 휴대폰이 동시에 2개가 지금 통신망에 연결은 되지 않거든요. 그건 불가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한 통신사망에 2개의 공동 명의, 같은 명의로 된 핸드폰이 연결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둘 중에 한 기기는 반드시 전원이 꺼져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 해커가 이제 피해자한테 뭐 메시지를 보낸다거나 아니면 뭐 카톡을 보내서 휴대폰을 껐다 켜십시오, 뭐 리부팅 하십시오, 이제 이런 문자를 통상 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피해자가 휴대폰을 끄게끔 유도한 다음에 이제 범죄를 저지르는데, 주로 그 범죄는 이제 A 씨가 실제로 본인 폰으로 받아야 될 문자나 전화 통화를 이제 해커가 직접 다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해커가 손에 쥐고 있는 복제폰은 A씨 폰에 다운로드 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깔려있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해커가 이 앱을 깔아서 무단으로 금전 탈취를 하려고 해도 이제 A씨의 공인 인증서나 OTP, 이제 일회용 비밀번호죠. 계좌 비밀번호, 이제 이런 추가 인증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정보가 유출되지 않는 이상 복제폰으로 금전 탈취까지는 이제 좀 가능하지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SKT의 경우 유심 정보를 제외한 뭐 OTP나 뭐 은행 뱅킹 관련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 금전 탈취 가능성은 적다고 보여집니다. 네, 금전 탈취의 가능성은 거의 희박한 수준이다라는 말씀으로 좀 정리를 해주셨고, 저희가 2차, 3차 피해를 막기 위한 뭐 가장 안전한 방법은 이제 유심을 교체하는 방법이다라고 하더라고요. 오늘부터 이제 SK텔레콤에서 무료 유심 교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꼭 확인해야 될 게 있을까요? 네, 이제 SKT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2,600여 개의 T월드 매장, 그리고 공항 로밍센터에서 무료 유심 교체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SKT에 따르면 이제 국내 총 가입자 수가 2,480만 명 정도 되는데요. 이제 현재로서는 약 100만 개의 새 유심을 확보했다고 한 상황이고요. 네. 이제 다음 달 말까지는 500만 개를 추가 확보하겠다고 한 이제 입장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상황인데 이제 현장에 가신 이제 이용자분들께서 이제 유심이 부족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온라인에서 이제 무료 유심을 예약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예약 신청한 다음에 매장에 방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체 대기하실 동안에는 유심 보호 서비스를 가입을 하시는 게 가장 최선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지금 유심 교체 이 요청이 굉장히 몰리고 있고 수요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물량 확보에도 좀 어려움이 있을 텐데 저희가 좀 이런 유심들을 당장에 교체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당장에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면 이제 본인이 구매하시는 네. 방법이 있긴 한데요. 현재로서는 이제 통신사한테 이제 네. 좀 같이 협력하는 방안으로 이제 예약을 신청을 한다거나 네. 이제 그런 쪽으로 좀 하시는 게 어떠실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무료 유심 교체 서비스 이외에 SK텔레콤 측에서 좀 제공하는 추가적인 조치도 또 어떤 게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아까 전에 좀 살짝 말씀드렸는데 유심보호 서비스라고 해서 이제 누구나 무료로 가입할 수 있는 이제 보안 서비스가 지금 마련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서비스는 이제 유심 정보가 무단으로 사용되거나 복제되는 이제 그런 기기에서 복제돼서 활성화되는 이제 그런 것을 차단해주는 서비스인데요. 별도의 요금이 없이 무료로 제공되고 있고요. 이제 이용자분들께서는 SKT 홈페이지나 T월드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이제 직접 가입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유의할 점은 해외 로밍 서비스를 이용하셨던 분들은 이 해외 로밍을 해지하시고 서비스를 이용하셔야 되는 상황이라 조금 그 부분은 유의하셔야 되는데요. 이제 SKT는 다음 달 중에 해외 로밍 중에도 이제 유심보호 서비스가 이용 가능하도록 이제 서비스를 고도화하겠다, 이제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유심보호 서비스 가입자분들이 만약에라도 해킹 사고로 인해서 피해를 보신다면 이제 SKT가 100% 보상해주겠다, 이제 이렇게 약속을 한 상황입니다. 네, 유심 보호 서비스라는 SK텔레콤의 추가 조치가 있다라는 말씀까지 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셔야겠고요. 그리고 추가 이 취약계층 가입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기자님.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디지털 취약계층, 이제 뭐 70세 이상 노인이라던가 장애인, 국가유공자 이런 분들에게는 별도로 이제 SKT 상담사분이 전화를 통해서 이제 유심보호 서비스 가입하도록 이렇게 좀 도와주고 있습니다. 매장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제 찾아가는 서비스도 검토한다고 하니까요. 이용자분들이 좀 대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마지막으로 이제 SK텔레콤 측에서 뭐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도 좀 궁금해요, 기자님. 네. 처벌이라고 하시면 관계기관에 따른 뭐 이제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아까 제가 살짝 말씀은 드렸는데,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상 이제 만약에 기업이 고객이나 이제 임직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제 이런 것을 의심된다는 상황에서 이거를 신고를 72시간 내에 해야 돼요. 이제 지난 2023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24시간에서 이제 72시간으로 시간이 늘어났는데, 이제 사실 이 부분 좀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걸 어겼다, 72시간 내에 신고하지 않았다라고 명확히 밝혀지게 되면 또 보호법상 이제 개인정보보호위원 처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최연주 이데일리 기자와 SKT 유심 해킹 사고 관련해서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기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